처음으로 국정원 식당에 들어간 탈북녀가 있어요. 그 반응이 음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 땅을 밟으면 국가정보원의 합동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보안 절차이기도 하지만 탈북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낯선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먹게 되는 첫 끼니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탈북민들에게 한국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탈북녀에게 그 순간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식이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왜 단순한 적응의 이야기가 아닌지를 들여다봅니다. 먼저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처음에는 국가정보원의 합동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탈북민의 신원과 탈북 경위를 확인하고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간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탈북민들에게 어떤 경험인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긴장스럽다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어요. 탈출 과정에서 쫓기고 도망치던 것과 달리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공간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기도 해요. 이 탈북녀도 그 과정 중에 식당을 경험했습니다. 그 반응이 음식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건 그 공간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그녀를 더 놀라게 했다는 의미예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탈북민들이 한국의 관공서 공간이나 시설에 들어갔을 때 공통적으로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깨끗한 환경, 잘 정리된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에요. 북한에서 관공서는 두려운 공간이에요. 보안원, 당간부, 국가기관, 이런 곳들은 권력과 처벌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불려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의 기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탈북민들이 느끼게 됩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처벌이나 위협이 없어요. 그 차이가 충격이에요. 그리고 식당에서의 경험이에요.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 뷔페나 식당을 경험할 때 충격은 음식의 양과 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접근 방식이에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북한에서 음식은 종종 배급이에요. 무엇이 얼마나 주어지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더 많이 원한다고 더 가져갈 수 없어요. 그 구조에서 살아온 사람이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에 처음 들어간 경험이 어땠을지를 상상해봐요. 그 충격이 음식이라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건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경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음식뿐만이 아니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에서 경험하는 충격은 여러 층위에서 옵니다. 물질적인 충격, 제도적인 충격, 그리고 인간관계의 충격이에요. 물질적인 충격은 비교적 쉽게 이야기됩니다. 풍성한 음식, 넘치는 상품, 잘 닦인 도로,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서 비교가 명확해요. 제도적인 충격은 조금 다릅니다.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돼요. 경찰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 의사가 나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북한에서 국가기관은 위협의 주체예요. 경찰은 체포하는 사람이고 법원은 처벌하는 곳이며 의사는 있어도 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식이 한국 기관을 접했을 때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관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게 덫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탈북녀가 국정원 식당에서 경험한 것이 그런 층위였을 거예요. 음식이 맛있고 풍성한 것도 놀랍지만 그 공간의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북한의 기관 경험과 달랐던 거예요. 인간관계의 충격도 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덜 무섭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옆집 사람도 감시자가 될 수 있어요. 인민반 반장이 주민들의 동태를 보고해요.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신고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극히 좁아요. 한국에서는 그 감시의 네트워크가 없어요. 물론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 아니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 국가가 감시하지 않아요. 그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 탈북녀가 국정원 식당에서 음식이 아닌 다른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 그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 친절하게 대우받는 경험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합동신문 과정이 탈북민들에게 어떤 경험인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해요. 이 과정은 보통 몇 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탈북민은 그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 머물면서 조사를 받아요.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탈북 경위를 설명하며 신원 확인을 거칩니다. 탈북민들에게 이 과정이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봐요. 탈출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했어요. 쫓기고 숨고 넘어오는 과정이 길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바로 조사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또 갇혔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어딘가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설을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북한의 그것과 달라요. 음식이 규칙적으로 나오고 잠잘 곳이 있고 신체적인 위협이 없어요. 조사관들이 고문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탈북민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탈북민들은 이 시기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기억해요.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어떤 탈북민들은 그 시기가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시간이었다고 해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 내내 쫓기고 위협받다가 처음으로 안정된 공간에 있게 된 거니까요. 이 탈북녀에게 식당 경험이 충격이었던 건 그 안에 안전함과 대우의 변화가 담겨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강요가 없는 환경,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기관 식당이 물론 최고급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식당이 제공하는 경험의 질이 탈북민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와닿는 거예요. 잠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충격 중 하나가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북한에서 음식을 남기는 건 음식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사자가 나는 상황에서 음식을 남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뷔페에 가면 많은 음식이 버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손도 안 댄 채로 버려지는 음식들, 그 광경이 탈북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나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적응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또 하나의 충격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 그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낭비를 처음 목격하는 경험이에요. 이 탈북녀도 비슷한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음식이 많다는 게 단순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음이 가져오는 복잡한 감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음식뿐만이 아니라는 말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기관에서 처음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원, 조사관, 지원 담당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탈북민들의 첫 한국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북한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정해진 틀 안에서 복종과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대해요. 탈북민들이 기관 조사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 기관의 권력자처럼 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해요. 고개를 숙이고 반말이 나오면 수용하고 불편해도 참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한국 기관의 담당자들이 존댓말을 쓰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그게 충격이에요. 낯선 충격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그게 기본값이어야 하는데 그 기본값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비범한 경험이 됩니다. 이 탈북녀가 음식뿐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온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북민 지원 정책에서 초기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어요. 그 첫인상이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처음부터 냉대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그 경험이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따뜻하고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그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본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 탈북녀가 식당에서 경험한 것이 긍정적인 충격이었다는 건 그 첫 접촉에서 좋은 경험이 있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탈북민 지원 정책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 지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 생활비, 취업 지원 등이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탈북녀의 이야기에서 보이듯이 물질이 아닌 것들이 더 깊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대해주느냐, 어떤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느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각을 갖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적응의 토대를 만들어요. 국정원 식당에서의 경험이 그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그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에요. 그 탈북녀에게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게 된 공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경험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나중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처음 시기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도움을 준 한국 사람들, 직장에서 처음 함께 일한 동료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이웃들, 이런 개인적인 만남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요. 제도적인 지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깊이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탈북녀에게 국정원 식당이 그런 의미였다면 그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가 핵심이에요. 북한에서는 음식을 주는 사람 앞에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해요. 그게 당연한 위계예요. 한국의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을 가져오면 그 직원과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예요. 위계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주어지면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불평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음식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자유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탈북녀가 식당에서 경험한 충격이 음식 이상이었다면 그 이상의 것들 중 하나가 그런 관계의 차이였을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위기 없이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올 때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존재 방식의 변화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대우받는지의 변화이기도 해요. 탈북녀가 그 경험을 음식뿐만이 아니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게 그 변화의 감각을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음식은 그 경험의 일부였어요. 더 큰 것은 그 공간에서 일어난 존재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나와서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편의점에 가면 수십 가지 라면이 있고 마트에 가면 수백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선택이 없어요. 배급이 정해지고 장마당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게 사치인 삶이에요. 한국에 와서 갑자기 선택의 자유가 생겼을 때 그게 오히려 혼란이 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 선택 과부하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이 탈북녀도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국정원 식당에서의 경험이 그 시작이었을 수 있어요.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몸으로 경험하는 공간이요.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무엇을 가져다 먹어야 할지 몰랐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 가져도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갔겠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더 가져다 먹어도 됐으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 경험에 누적이 음식뿐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탈북민 지원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인지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 음식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하게 하느냐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하는 경험이 돼요. 국정원 식당에서의 한 끼가 그 탈북녀에게는 한국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공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 이해가 이후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첫 기억이 어떤 것이었느냐가 이후의 적응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뷔페 경험담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새로운 세계에 처음 발을 디디는 순간의 이야기이고 그 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더 넓은 맥락을 봐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는 숫자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북한이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탈북 경로가 막히면서 탈출 자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국정원 식당에서 처음으로 선택의 자유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과 이 탈북녀가 경험한 것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국정원 식당에 앉아서 음식과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에요. 이 탈북녀가 음식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음식 이상으로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담긴 자유의 이야기,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의 이야기를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탈북녀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식당에서 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줬어요. 당연한 것의 반대편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요.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전부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